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0회차, 이번 회차는 K리그와 라리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K리그 편부터 저희가 영상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K리그 지난 주중에 경기가 있었죠. 그 주중 경기까지 파악해서 변수 예측 다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구와 제주의 경기인데요. 대구는 지금 올 시즌 개막 후에 아직 첫 승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원정팀 제주입니다. 원정팀 제주는 지난 라운드 홈에서 포항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어요. 올 시즌 개막 후에 1승 2무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대구가 3승 2무로 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통산 전적에서는 제주가 승이 좀 더 많죠. 최근 대구 홈 맞대결에서는 1승 1무 3패로 대구가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산 전적에서도 대구가 열세예요. 대구가 지난 라운드 홈에서 참패를 당했죠. 수비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병근 감독이 김진혁이랑 정태욱을 그대로 두고 1라운드에서는 김재우, 2라운드는 조진우, 3라운드 다시 김재우 선수를 번갈아 가며 출전시켰어요. 역시나 문제점이 있던 수비 조직, 광주에게 4골이나 내주고 말았죠. 광주전에서 대구의 공격적인 내용은 앞선 두 경기보다 좋았습니다. 안용호가 어느 정도 적응한 모습을 보였고, 정치인도 전방에서 속도를 많이 높여줬어요. 앞선에서 두 선수가 세징야의 짐을 덜어줬고, 중원에서도 츠바사와 박한빈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세징야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골 결정력이죠. 18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그 수비수 김진혁이, 에드가랑 박기동 이 둘 중 한 명이라도 빨리 복귀해서 이 최전방에서 원톱 롤을 서주던가, 아니면 김진혁이 처음부터 공격수로 출전하던가 뭔가 수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면서도 그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공세만 펼치다가 결국 역습 상황에서 허무하게 실점을 내주고 있죠. 전방에서 해결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게 과도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다가 역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수비수들의 능력보다는 이 전술적 해법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원정팀 제주는 홈에서 첫 승 신고를 마쳤죠.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컨디션이 별로인 주민규를 대신해서 자와다가 선발로 나섰어요. 자와다 역시 아직 100% 적응이 안 된 상황인데 나름 최전방에서 원톱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공권도 있었고, 수비수들과의 몸싸움에서 버텨주고 동료들에게 연계해주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긴 했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남길 감독은 작년 K2 시절부터 승격을 함께 해온 선수들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있죠. 이 부분이 제주에게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미 조직력이 완성되어 있는 팀이라는 거죠. 무게중심을 수비 쪽으로 두고 모든 선수가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펼치는 스타일이에요. 이창민의 빌드업, 그다음에 안윤범의 측면 돌파를 통해서 간결하고 빠른 역습을 펼치죠. 이번 경기에서는 센터백 정훈이 그 상대 빌드업 과정을 인터셉트하면서 그대로 중거리 슈팅으로 골문을 흔들었어요. 안현범은 공격력도 출중하지만 그 포항의 송민규, 강상우 라인을 상대로 좋은 수비력을 보이면서 제주의 오른쪽 측면을 든든히 지켜냈죠. 제주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세 경기에서 두 골에 그친 이 저조한 득점력, 그리고 이 두 골 모두 어떤 조직적인 것보다는 선수 개인 기량에 의한 골이었다는 점이죠. 대구가 실점이 늘어나며 위기를 겪고 있죠. 반면 제주는 세 경기에서 단 1실점으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게 했어요. 여러 정황상 대구가 불리해 보이는 매치업인데, 대구가 앞선 경기들에서 보여준 공격력이 계속해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앞선 세 경기에서 확인된 최전방에 대한 해법을 그 이병근 감독이 김진혁 카드를 꺼내들 확률이 아주 높죠. 제주는 이창민 중심의 공격 전개를 통한 역습 위주로 대구를 공략하려 할 건데요. 대구는 지난 경기 공세를 펼치다 상대 역습에 예방주사를 맞았던 만큼 제주의 역습에 쉽사리 휘둘리지 않을 것 같네요. 대구의 승, 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매치는 광주와 전북의 경기인데요. 광주, 지난 라운드 대구를 상대로 드디어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2연패 뒤 첫 승이었어요. 전북은 지난 라운드에서 강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긴 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광주가 1무 4패, 통산 1승 5무 10패 아주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승 3무 1패, 통산 1승 3무 4패로 열세예요.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더 전적이 나은 편이죠. 광주가 드디어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경기를 치를수록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막전 수원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며 1실점 패배, 2라운드 울산전에서는 안정된 수비력을 펼치면서 또다시 1실점으로 패했죠.
지난 라운드 대구 원정 경기에서는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역전승을 거뒀어요. 대구와의 경기에서 광주의 키플레이어는 김종우였죠.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 본인의 장기인 공격적인 패스 전개 그리고 날카로운 중거리 슛으로 1골 1도움 하면서 팀 공격을 주도했어요. 여기에 광주에게 반가운 소식은 드디어 펠리페가 복귀했다는 점이죠. 후반 교체 출전해서 아주 건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펠리페가 복귀하며 다시 본인의 자리인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간 엄원상은 제 옷을 입은 듯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했어요. 광주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새로운 측면 요원의 발굴이었죠. 2002년생 어린 친구 엄지성이 교체 투입 후 엄원상 못지않은 스피드와 아주 저돌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펠리페의 복귀 그리고 엄지성이라는 새로운 조커의 발굴 여기에 김종우의 경기력 회복까지 광주는 이번 한 경기를 통해서 아주 많은 소득이 있었죠. 승리는 챙겼지만 웃을 수 없었던 전북입니다. 지난 라운드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고전 끝에 아주 행운의 골로 승리했죠. 사실상 상대 골키퍼의 실책이 아니었다면 이길 수 없는 경기였어요. 점유율이 조금 강원보다 높긴 했지만 공격 전개가 전혀 되지 않아서 뒤쪽에서 공을 돌리는 시간이 많았어요. 최용준의 파트너로 이승기가 나서서 공격 전개를 시도했는데 강원의 촘촘한 수비 조직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원 특유의 간결하고 빠른 역습 플레이에 위기를 맞이했고 결국 김대현한테 선제골을 내줬어요. 후반 공격적인 선수 교체로 어쩔지 김보경과 구스타브의 골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이게 챔피언 전북스러운 경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최용준 선수가 아직 팀 플레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쿠니모토의 복귀까지는 이 전북의 답답한 경기 운영이 계속될 것 같네요. 바로 오는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일루첸코도 본인의 완벽한 찬스가 아니면 동료들에게 최대한 연계하려는 그런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공격수들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데 최전방으로 공이 전개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큰 문제 같습니다. 광주가 대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는데 전북은 그래도 어려운 상대죠. 최근 경기력이 안 좋았지만 전북의 기본적인 스쿼드 차이가 심하죠. 이런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광주가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촘촘한 수비를 통해 선전을 펼쳤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김호영 감독이 전북 맞춤 수비 전술로 나올 것 같아요. 전북은 역대 광주 원정에서 한 번밖에 패하지 않을 정도로 강했죠. 최근 경기력이 안 좋지만 준비된 감독 김삼식 감독이 김보경을 미드필더로 살짝 내린다던가 4-3-3으로의 전술 변화 등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광주의 무 혹은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홈팀 포항 시즌 개막 후 잘 나가는 듯 했는데 지난 라운드 제주원정에서 패했죠. 원정팀 울산은 파죽지세입니다. 시즌 개막 후 3연승 3경기에서 무려 9골을 득점했어요.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2승 3패로 최근 전적은 포항이 열세이지만 통산 전적에서는 살짝 우세합니다. 포항 홈 맞대결 전적 역시 포항이 살짝 우세하고 전체적으로도 우세한 편입니다. 두 경기 연속 역전승을 거두며 기세를 높였던 포항인데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제주 원정에서 그 상대의 강한 압박과 수비적인 전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된 패배였죠. 눈 내리던 강원 원정에서 이어진 제주 원정, 선수단의 컨디션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군입대로 빠진 하창래의 공백은 전민강이 나서면서 나름 잘 소화했죠. 포백 라인은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제 몫을 다했어요. 제주에게 내준 실점은 포항 수비나 포항 선수들이 못했다기보다는 정훈의 슈팅이 너무도 완벽했고 다시 해보라면 힘들 거예요. 공격 전개가 문제였는데 팔라시오스 원톱 체제는 불합격 판정이었죠. 새롭게 합류한 타시와 크베시치가 2군 연습 경기를 소화하긴 했는데 아직 1군 경기에 나서기에는 무리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2군 경기를 소화한 만큼 이번 경기에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있죠. 강상우, 송민규 왼쪽 라인이 막히게 되면 공격력이 급감하는 문제점을 빨리 해소해야 되겠죠. 울산은 지난 라운드 인천을 상대로 다시 한번 아주 미친 속도를 자랑하면서 3대1 완승을 거뒀죠. 개막전과 마찬가지로 울산의 히어로는 이동준이었어요. 경기 초반부터 상대 진영을 완전히 휘젓고 다니더니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골키퍼로부터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요. 이동준이 원톱으로 나서고 좌우 측면에 김인성과 강윤구가 나선 울산의 쓰리톱은 아주 매서웠습니다. 후반 강윤구가 나가자 그 자리에 이청용이 들어왔어요. 공격력이 더 올라간 거죠. 후반 들어서 결국 2골을 더 추가했습니다. 울산은 원두재를 대신해서 신영민, 서령훈을 대신해서 홍철을 선발 출전하며 로테이션을 돌리고도 완승을 거둘 수 있었죠. 윤빛가람의 완벽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이동준, 김인성이 전방에서 달리고 홍철이나 서령우, 오늘 김태환 같이 좌우 측면 수비 역시 수시로 공격에 가담하는 만큼 울산의 공격 속도는 K리그 역대급 빠름이에요. 다만 최전방에서 원톱 역할을 해줄 김지현이나 힌트제어가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 2%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 원톱형 공격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의 공격을 쉽사리 막아낼 팀은 없어 보입니다. 동해안 더비죠. 서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동해안 더비는 생각보다 싱거울 수 있어요. 올 시즌 두 팀의 전력차가 너무 큽니다. 특히 울산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감당하기에는 포항이 좀 벅차 보이는데요. 강상우, 신강훈 두 측면 수비가 훌륭한 자원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좀 고전이 예상됩니다. 지난 라운드 휴식을 취한 울산 원주제 역시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세를 점할 것 같네요. 포항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인천과 FC서울의 이번 경기 역시 경인 더비, 치열한 경기죠. 인천은 지난 라운드 울산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시즌 개막 후 1승 2패를 기록 중이에요. 서울 역시 지난 라운드 성남 원정에서 패했죠. 개막 후 1승 2패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2승 3패로 인천이 최근에 두 경기를 연속으로 이겼어요. 근데 지난해 서울이 너무 안 좋았었죠. 인천 홈 맞대결 전적에서도 3승 2패로 그리고 통산 9승 6무 8패로 인천이 홈에서는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연승에 도전했던 인천이 울산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며 무너졌죠. 인천은 다시 한번 유동규를 선발 원톱을 내세우며 경기에 나섰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김도혁이 갑작스러운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죠. 조성환 감독이 일부러 무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 문제아는 울산의 화려한 스쿼드에 대항하며 특유의 끈질기고 거친 수비력으로 제 몫을 다 하긴 했습니다. 다만 윤빛가람과 신영민이 나선 울산 미드필드와의 힘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었죠. 인천은 울산의 빠른 공세에 페널티킥을 2개나 내주면서 37점으로 허용했고 경기 점유율을 내주면서 밀리는 형세였는데 후반에 송시우가 투입되고 시우타임이라고 있잖아요. 날카로운 역습을 펼치면서 약팀이 강팀을 상대하는 전형적인 패턴은 잘 소화했습니다. 무고서와 김도혁이 빠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경기였지만 상대가 너무 강했죠. 연승에 도전하던 서울 역시 성남 원정에서 이상하게 경기력 저하를 드러나며 패했습니다. 서울은 앞선 두 경기에서 베스트 11을 똑같이 내세웠는데 지난 라운드 주중 경기 성남 원정은 오스마르, 윤종규, 조용호 그리고 유상훈 골키퍼까지 벤치에서 시작했어요. 이들 자리에서 한찬희, 김진야, 강성진 그리고 양한기 골키퍼가 나섰는데 오스마르와 조용욱이 빠진 공백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오스마르를 대체하기에는 한찬희 경기 운영 능력이 부족했어요. 조용욱을 대신하기에는 강성진의 세밀함이 좀 아쉬웠죠. 나상호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였는데 박주영이 공격 전개 시 볼 전개를 도우러 미드필더로 내려오는 상황이 많아요. 즉 박주영이 내려오고 나면 박스 안에 해결사가 없다는 거죠. 서울은 지난 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수비 진영에서 빌드업 과정 불필요한 패스 전개를 펼치다가 패스 미스로 위기를 자초했죠.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전반 초반부터 수비 진영에서 패스 미스로 상대에게 여러 차례 골 찬스를 내줬죠. 아무리 뛰어난 미드필더진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 수비 진영에서 불필요한 패스 전개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기성용, 오스마르 이 두 선수가 같이 뛸 때, 그렇지 않을 때의 경기력 차이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이번 경기 경인 더비 아주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죠. 객관적인 전력이나 스쿼드의 대수 차이를 무시하는 경기 결과를 보여주는 더비입니다. 인천은 서울과의 역대 전적에서 크게 밀리지만 홈에서는 근소하게 앞서 있어요. 그러나 이번 경기는 서울의 조금 우세가 예상되죠. 오스마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만큼 이 기스마르 조합이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도 이번 경기를 대비해 울산 원정에서 김도혁을 무리하게 출전시키지는 않았죠. 아길라르와 김도혁 그리고 문지환이 서울의 기스마르 조합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인천의 패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와 성남FC의 맞대결입니다. 수원FC 기대와 다르게 아직 1승, 첫승 신고를 못하고 있죠. 성남 지난 라운드 서울을 상대로 홈에서 드디어 시즌 첫승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맞대결 전적에서는 수원FC가 2무 3패, 통산 3승 3무 6패로 열세예요. 수원 홈 전적도 2무 3패, 2득점 70점으로 홈에서 한 번도 못 이겨봤죠. 수원FC의 첫승 사냥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양동현이 빠진 골 결정력이에요. 1라운드에서 10개, 2라운드 15개, 3라운드 17개,
슈팅 수는 늘어났는데 골은 첫 경기에서 얻어낸 페널티킥 한 골이 전부죠. 슈팅이 늘어난 만큼 미드필드진의 경기 운영, 그다음 김승준, 정충근 이 발빠른 자원들의 전방 움직임이 아주 좋아졌는데 새 전방에서 버티고 서 있는 라스가 골게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못하고 있죠. 대대적인 선수 보강을 통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지만 골 결정력만 빼고 본다면 뭐 충분히 상위 스플릿을 도전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요. 근데 축구는 과정이 아닌 결과, 즉 골로 이야기하는 스포츠잖아요. 안병준과 마사가 떠난 공백을 전혀 메꾸지 못하고 있어요. 양동현의 복귀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한승규나 무릴로를 아예 전방으로 끌어올려서 제로톱이든 다른 공격적인 전술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이 시즌 세 번째 경기 만에 최적의 베스트 11 조합을 찾은 것 같네요. 지난 라운드 서울과의 경기에서 성남은 앞선 수원 삼성전과 쓰렉백 선수를 모두 교체했죠. 안영규, 마상훈, 이창용 조합이 나섰고 특히 이창용이 아주 터프한 수비력을 뽐냈어요. 이종성이 자신의 원래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왔고 이규성과 김민혁이 중앙 미드필더로 앞쪽에 배치가 됐죠. 이 3백 수비 라인 그리고 3명의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완벽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서울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어요. 또 그 박용지의 선발 파트너로 나선 강재우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저돌적인 돌파, 공격적인 움직임, 아주 타고난 볼 센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경기 초반 흐름을 성남 쪽으로 끌고 왔죠. 박용지 역시 오랜만에 자신의 장기인 공간 침투, 드리블 돌파 등을 선보이면서 여러 차례 좋은 슈팅 선보였어요. 골대를 맞추기도 했죠. 오른쪽 측면 이태희를 통한 공격 전개가 좋은 장면 많이 연출했습니다. 이태희 크로스가 구질이 아주 좋았어요. 빠르고 좋은 궤적. 근데 공격수들이 제대로 맞무리 슈팅을 하지 못했죠. 뮬리치는 페널티킥 득점으로 시즌 첫 골을 기록했는데 여전히 큰 키 말고는 위협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온 두 팀의 맞대결이죠. 어느 팀이 우세하다라고 쉽사리 결론 내리기 힘든 매치업입니다. 두 팀 모두 시즌 득점이 페널티킥 한 골이 전부예요. 공통적으로 골 결정력 부재에 시달리고 있죠. 수비, 미드필드 측면 공격은 괜찮은데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라스, 뮬리치 이 두 외국인 선수 중 먼저 정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의 승패 예상합니다. K리그 마지막 경기는 수원 삼성과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은 21시즌 개막 후에 2승 1무 아직 패가 없습니다. 강원은 3연패를 기록 중이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수원이 3승 2무로 패한 적이 없어요. 통산 전적도 15승 5무 4패, 수원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죠. 수원 홈 전적은 조금 달라집니다. 수원이 최근 2승 2무 1패, 6승 4무 2패로 그래도 좀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두 경기 연속 홈에서 비겼어요. 상승세의 수원의 기세가 한풀 꺾였죠. 지난 라운드 수원 더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승 행진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역시나 수원의 발목을 잡은 건 최전방 공격수 문제죠. 김건희는 전형적인 원톱 스타일이 아닌 만큼 이를 대체해줄 제리치의 기량 회복이 급한 상황입니다. 수원 더비에서 전반 상대의 강한 압박과 수비적인 운영에 고전했지만 후반 들어서는 처진 스트라이커로 나선 강현묵이 공격 진영의 기여 역할을 하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왔죠. 전반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후반에만 무려 12개의 슈팅을 시도하며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되찾았어요. 수원은 제리치와 니콜라우의 컨디션이 아직 올라오지 않는 만큼 김민우가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한다던가 우측면에 지배하고 있는 김태환이 적극적인 슈팅 시도를 통해서 골문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스코어가 없는 상황인 만큼 슈팅력을 가지고 있는 고승범 역시 더욱 적극적인 슈팅 시도가 필요해 보이죠. 강원이 리그 세 번째 경기 만에 약간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죠. 지난 라운드 전북을 상대로 전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며 선제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백 수비 라인도 큰 실수 없이 서서히 조직력이 완성된 모습을 보였고 한국역이 버티고선 중원도 튼튼했습니다. 특히 김대원이 완벽히 폼이 살아난 모습인데 공격을 아주 진두지휘하면서 이끌었어요.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역습 상황에서 빠른 상황 판단과 정확한 전진 패스를 선보였고 반대 측면에서 역습이 전개될 때에는 빠르게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선제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앞선 두 경기에 비해 훨씬 안정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병수볼이 부활을 알리는 듯 했는데 후반 종료 직전 김보경 개인기에 의해 동점골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추가 시간에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로 결승골을 내줬어요. 이거 너무 안타까웠죠. 비록 3연패의 수렁에 빠지긴 했는데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올 시즌 현재까지 상황만 냉철하게 본다면 수원의 압도적인 우세가 점쳐지죠. 다만 수원이 기세를 올렸던 앞선 경기들은 상대 팀들이 정상 전력이 아니었고 수원 FC를 상대로 좀 고전하기도 했어요. 강원은 시즌 초 최악의 상황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수원이 크게 앞서고 있지만 강원이 최근 두 차례 수원원정에서 패하지 않았긴 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강원이 수원을 견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수원의 승 예상합니다. K리그 6경기 최종 픽 공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 제주, 대구의 승패. 두 번째 광주 전북은 광주의 무 혹은 패. 두 번째 포항 울산 동해안 더비는 포항의 패.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 역시 인천의 패. 수원 FC와 성남 FC 경기는 승패로 갈릴 것 같습니다. 수원과 강원 경기는 수원의 승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상 K리그 6경기 분석 공유 마치고 저희는 곧 이어서 라리가 8경기 분석과 14경기 최종 픽 공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